보장 설계의 전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설계의 준칙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장 설계는 통계와 확률에 근거해야 됩니다. 보험 설계가 통계와 확률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의 사망 원인의 1, 2, 3이 차지하는 암과 뇌혈관, 심혈관의 진단할 때 리스크, 그리고 치료할 때 치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이거에 집중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보장을 받을 때 가장 저렴한 보험을 찾아서 고객에게 설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가족력과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계해야 됩니다. 우리 건강은 계속 변화가 됩니다. 내가 스트레스라든지 수면이라든지 그 외에 음식을 먹는 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의 건강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가족력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전문 컨설턴트하고 상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장은 설계와 더불어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바로 그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암테크, 보험테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처럼 고객의 상황에 맞게 예, 집중을 하신다면 고객에게 보험의 가치를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시면 진정한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갖고 설계와 함께 관리의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만나보면 10명 중에 9명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는 사람이 그냥 들으라고 해서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별 답변이 잘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만둬서 관리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보험에 대해서 이거 별로 아니야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갖고 관리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보험 전문가는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맞춤 설계를 해 드려야 됩니다. 가족력과 그분의 경제력, 현재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보험료를 많이 내면 보장 금액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경제력에서 유지를 못한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맞춤 설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똑같은 보장이라도 각 회사마다 위험률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의 보험료가 20년 납부해서 한 700만 원 차이가 난다. 그러면 가족이 4명이라면 7, 4, 28 거의 2,800만 원 이상이 똑같은 보장이어도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설계사분들이 고객의 경제 이익을 해서 조금 더 노력한다면 큰 혜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험금을 받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우리 전문가가 우리 고객을 위해서 항상 이런 못 받은 보험을 받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의 강점으로 고객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준에서 보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보장을 가입할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실손 의료비는 우리 국민 기본 보장입니다. 과거에 1세대, 2세대는 보장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보험료가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세대 실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보장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은 가장 마지노선으로 기본으로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 특히 2번, 3번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우리가 암, 뇌혈관, 심혈관이 가장 사망에 치명적이고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료기술, 신의약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비급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입니다. 중집치료가 아시는 것처럼 6천만 원, 8천만 원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치료하면 거의 완치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치료비를 내가 준비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비뿐만 아니라 치료비에 집중하는 그런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배상할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밑에 층에 이제 누수가 생길 경우도 있고요. 내가 타인의 물건을 이제 손상시킬 수 있고 우리 애완견이 다른 사람의 어떤 어, 배상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게 배상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 연금을 가입하면 충분히 내가 노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50대가 넘어가면 연금을 가입해도 이게 납입하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받는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는 우리가 간병과 치매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재가급여가 노후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워풀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6번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는 나를 보호해주는 보장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죠. 7번은 말씀드렸듯이 젊었을 때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면 큰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 종신보험은 우리가 구세청 책자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속세 재원 마련할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신보험은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제 종신보험이 상속세를 대비해서 지금의 내 상속세가 10억인데 20년 30년은 당연히 상속세가 더 늘어나겠죠. 자산이 늘어나겠죠. 그거에 대비해서 그거에 맞춰서 보장 금액도 더 증액하는 그런 상속세 전용 종신보험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어, 설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9번에 우리 보험으로 재테크하는 거는 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이 왜 필요하냐면 강제저축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은행 이자율보다 더 좋은 저축의 개념으로 하는 목돈 마련 저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제저축으로 보험을 5년, 10년 유지하시면 비과세 혜택 통해서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우리 자녀분들이 나라에서 이제 저출산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 나라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당장 그냥 소비하지 않고 자녀가 이걸 나중에 대학교 등록금이나 사회 진출할 때 쓸 수 있도록 목돈 마련으로 이게 강제저축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기타로 화재보험, 치아보험, 후유장애 같은 보험들을 우리가 순서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보험은 에어백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에어백을 제대로 준비하시는지 점검을 필요하십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에어백 있는 자동차를 사겠습니까? 에어백 없는 자동차를 사시겠습니까? 여쭤보면 100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에어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와 가족 위해서는 에어백 같은 시스템, 보장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